오더비, 이 저단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설명에 앞서서 스카이크루 시스템을 아주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카이크루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구분이 됩니다. 랭킹하고 크루. 랭킹은 모든 회원이 참여하고 규칙을 제가 정합니다. 뭐 발주하면 몇 점을 줄지, 순위는 어떻게 매길지 이런 걸 제가 정하고요. 크루는 카톡 모임 그런 배차방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끼리만 배차를 하죠. 그래서 한 명이 두 개, 세 개를 만들어도 되고 뭐 네 개, 다섯 개를 가입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사장님이 크루 배차방을 만들면 그 방의 규칙은 누가 정해요? 직접 정하는 거죠. 뭐 우리 배차방은 신단가만 받고 뭐 발주하면 2점, 수주하면 마이너스 1점으로 하자. 이렇게 설정만 해 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크루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크루가 이렇게 직접 규칙도 정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모임에서도 쓰고 지인끼리도 쓰고 지역방도 생기고 뭐 차종별로도 생기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랭킹은 어디다 쓰려고 만들었을까요? 굳이 제가 만든 규칙이 사람들한테 필요할까? 크루가 이렇게 잘 돌아갈 텐데. 그래서 랭킹 시스템은 일종의 실험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더비나 저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실험실. 이렇게 했더니 얼마가 줄었고 저렇게 했더니 좀 더 줄었고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이 데이터를 보고 이러면 신단가 비율 30% 줄었다 하는 게 바로 랭킹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랭킹 시스템, 이 실험실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인 오더비랑 저단가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단가를 없애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죠. 그런데 저단가는 시장 논리기도 합니다. 뭐 저도 사장님도 최저가 검색을 하시는 것처럼 누구나 싼 걸 좋아하죠. 스카이차를 부를 때 어떤 차를 부를지 뭐 익숙한 사람, 조종기술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 가까운 사람, 뭐 고민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지만 가격도 중요하죠. 가격. 누구는 조종기술 때문에 이 차를 부르고 누구는 가격 때문에 저 차를 부르기 때문에 스카이 단가도 시장 논리를 피해갈 순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논리대로 그냥 두면 어찌 될까 생각을 해보면 뭐 단가는 갈수록 떨어질 거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오르기도 엄청 힘들어질 거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뭐 시장 논리대로 돌아가는 게 이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 시장 논리는 항상 옳은가? 틀린 적이 없나? 그냥 손 놓고 지켜봐야 되나? 하는 의문이 생겨서 시장 논리가 항상 옳은 건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뭐 옛날 얘기긴 한데 옛날에 영국 방직 공장에서 탄광이나 이런 데서 10살짜리 애들을 데리고 이 박봉에 장시간 일을 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혹사 시킨 거죠. 밑에 거 이제 그림인지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좁은 갱도에서 위에는 이제 애들 때리고 있고 이게 당시에는 흔한 일입니다. 거의 200년 전 일이니까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 이거는 아니다. 야, 이거 좀 심하지 않냐? 야, 사장 불러와. 사장 새끼 잡아와. 해가지고 불러놓고 막 잡아 돌립니다. 너 이 새끼 너 10살도 안 된 애들을 월급은 쥐꼬리만큼만 주고 하루에 14시간씩 일 시키고 말이야. 제정신이야! 하니까 사장이 뭐라 그래요? 의원님 이거 얘네들 이거 제가 강제로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지들이 알아서 온 거예요. 의원님 이게 길거리 나가면 이런 애들이 천지입니다. 아니 공장이 시장 논리로 돌아가는 거지 강제로 한다고 되나요? 라고 하는 거죠. 애들을 박봉에 14시간씩 일 시키는 건 시장 논리라는 거죠. 결국 이 공장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로버트 필 형님이 시장 논리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단가 정착을 외치는 것이 시장 논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단합이 딱 되거나 정부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면 참 좋은데 정부는 좀 어렵겠죠. 뭐 얼마 전에 이제 화물 안전운임제 얼마 전에 파업했다가 두드려 맞는 거 보니까 어우씨 니네가 스스로 지켜라 이거죠. 자,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면 단합만 잘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지가 않죠.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단합이 딱 되면 이제부터 저단가 금지 때리면 이제 다 끝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A 콜센터에서 금지 하면은 B 콜센터로 가면 그만이죠. 오이씨 여기 금지야? 딴 데 가지 뭐. 해버리면 절대 저단가 뭐 오더비 이런 건 사라지지 않죠. 여기가 사라지죠, 여기가. 그래서 저단가 금지 이렇게 외치는 거는 좋은 뜻이지만 현실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럼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 비율을 줄이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전제가 오더비 저단가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나쁜 범죄도 처벌 세게 때린다고 뭐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율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럼 비율을 어떻게 줄이냐? 신단가를 유도하는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뭘로 유도할까요? 더 좋은 보상이라는 선택지죠. 더 좋은 보상은 뭘까요? 사장님들이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배차죠. 배차가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사장님들 슈카월드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이런 선택지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잠깐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면 바다에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합니다. 태평양에 프랑스 3배 크기로 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저기 많습니다. 근데 이 쓰레기의 대부분이 뭐냐? 바로 46%가 폐어망, 폐어구 이런 어업도구들이다. 그래서 이 진행자가 대학생 때 서울대생인데 레포트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어망은 경제학적으로 바다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 무겁고 처리 비용도 비싸고 바닷속은 버려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양심에만 맡기지 말고 안 버리고 주워오면 보상을 주자. 한 50만 원 준다라고 하면은 오이씨 저기 50만 원짜리 주워 땡큐 저기 또 있어 50만 원. 2개 줘서 100만 원 땡큐. 이렇게 하면서 주워오지 않겠냐? 이런 선택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학생 때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이나 이 현실 반영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시스템은 이렇게 합리적인 선택지를 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사장님들한테는 딱 한 가지 선택지만 있었죠. 10% 오더비.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고민이라도 했을 텐데 모든 콜센터가 한 가지 선택지만 주니까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를 다시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선택지는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스카이크루는 일의 적립과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발주하면은 1포인트를 줍니다. 이 포인트는 돈이 아니에요. 그냥 점수예요. 근데 하루 일대에 오더비를 받으면 1포인트를 주는데 안 받으면 1.5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2+1 오더비를 2번 안 받으면 배차 하나를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만원 받을래? 아니면 60만원짜리 배차를 하나 더 받을래? 이겁니다. 선택지를 주는 거죠. 누구는 야, 나 일 많아. 굳이 포인트 적립할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거 가끔 일 없을 때 쓰면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난 일이 항상 부족하니까 오더비보다 포인트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고민을 하겠죠. 저는 이 고민을 시작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봅니다. 분위기가 바뀌면 건강한 배차 문화가 뿌리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율로 보면 일이 항상 많은 사람은 소수예요. 일은 또 많다가도 갑자기 또 없을 때가 있으니까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스카이크루에 적립을 해놓은 게 있다면 한 10포인트 있으면 그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보험처럼. 그래서 포인트를 적립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이고 그러면 오더비를 받는 비율은 엄청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선택지를 통해서 유도를 해야 분위기도 바뀌고 사장님들이 원하시는 오더비 없는 신단가의 정착, 이게 빠르게 현실화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앱을 재작년에 기획을 하고 작년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발하던 도중에 스카이 단가가 올랐어요. 저도 진짜 좋아했는데 원래는 이제 개발하던 당시에는 오더비 똥 떼는 게 가장 큰 이슈였는데 이제는 신단가 정착이 가장 큰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단가도 추가 혜택 기능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사실 이 신단가 혜택이라는 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이죠, 일종의. 다르게 보면은 구단가 배차하는 사람들한테는 페널티입니다. 그러니까 신단가 프리미엄은 구단가 배차하는 사람들한테는 페널티죠. 그러니까 신단가 발주가 1점이다. 이게 디폴트다. 라고 생각을 하면 구단가도 똑같이 빼면 난 이것만 줘? 적게 받는 거니까 일종의 페널티죠. 그러니까 기존 콜센터나 어플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 때문에 스카이크루처럼 선택지를 못 만들었을 거예요. 아니 배차를 하나만 줘도 땡큐지 저단가가 뭔 상관이야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직접 영업하는 콜센터는 저단가랑 오더비가 가장 강력한 무기죠. 이 좋은 무기 이거 강철검 이거 포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이거 없이 어떻게 싸워? 이게 제일 센 건데. 그래서 스카이크루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영업 대상은 오직 시장의 주인 스카이 사장님들 뿐이고 뭐 판넬, 코킹, 간판 이런 원청에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콜센터뿐만이 아니라 뭐 오더비랑 저단가를 받는 사장님도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콜센터도 그렇게 저단가를 받고 계시는 사장님도 이런 오더비 저단가 이런 거 싹 다 없어지길 바랄 겁니다. 누구나 그게 좋다는 건 알고 있죠. 다만 대안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스카이크루를 쓰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장의 주인인 스카이 사장님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니까. 저희는 이제 기존 콜센터 무전기 어플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이런 시스템이 또 처음 나오다 보니까 스카이크루라는 어플이 나왔다라고 하면 쳐다도 안 봐요. 그냥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올린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은 이 친구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구나, 이걸 쓰면 우리 업계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